자, 안녕들 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기출문제 우리가 정리를 해보고 있죠. 31회 작년 문제죠. 작년에 우리가 이제 출제됐던 문제 중에 특징 중에 하나는 투자론의 비중이 줄어들었고 정책의 비중이 7문제로 좀 늘어났다는 거. 그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강의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그 회차에만 출제가 되는 유형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 너무 집착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가장 일반적인 거를 내가 어느 정도 점수를 딸 수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는 이것만 알면 된다, 이건 알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우리가 인용을 했던 내용들이 언급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 문제를 보시면요. 부동산 개발 사업의 분류상 다음 가라원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토지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서 농지를 택지로 개발한 후에 이 보류지를 제외한 개발 토지 전체를 토지 소유자에게 배분하는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방식이 개발 형태에 따른 분류와 토지 취득 방식에 따른 분류를 물어봤을 때 이 방식은 이제 신개발 방식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학계론 이것만 알면 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지금은 이제 이 도시개발법에서 이제 관리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신개발에 들어갔을 때요. 여기서 들어가는 게 수용 방식이 있고요. 환지 방식이 있고 혼용 방식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근에 여러 번 시험에 언급이 된 게 환지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강의해 드릴 때 말씀을 드린 게 이 환지 방식을 채택을 할 수 있는 거는 해당 지역의 토지 가치가 너무 비싸죠. 비싸서 수용을 하기는 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럴 때 우리가 주로 이 환지 방식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혼용이라는 거는 이 두 가지의 조건이 다 걸려 있을 때 그때는 이제 혼용 방식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1번에서는 답을 5번을 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보시면요. 한국 표준산업 분류상의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거를 이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 서비스업을 물어봤을 때요. 여러분들이 중개라는 것도 서비스업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법령이 한 3년 전쯤에 이게 개정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최근에 한 2번 정도 인용이 된 건데요. 그래서 투자 자문업이라든가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이 있죠. 여기까지는 서비스업에 분리가 들어가는데 개발 및 공급업에 대해서는요. 이거는 말 그대로 이 개발업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4번이 해당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 이 서비스업에서는요. 기타에 대한 표현은 안 들어가요. 거기 보시면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이 있죠. 기타 부동산 관리업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서비스업에서는 기타라는 표현은 또 안 들어간다는 거. 혹시 만약에 재활용을 했었을 때 이런 게 나온다 그러면 해당이 안 된다는 것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 서비스업을 물어본 거는 여기까지 물어보는 게 다가 아닐까.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인식을 하셔도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시면 토지 특성을 물어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토지 특성을 물어봤을 때 옳은 거를 모두 고르라고 물어본 거죠. 그런데 지문 안에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게 이제 개별성이라는 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에 된 게 부증성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제 디귿이 부동성. 그 다음에 리을이 영속성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지문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인접성까지는 안 들어온다라고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개별성으로 인해서 상품의 동질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불안전 경쟁 시장으로 만들어준 이유가 되겠죠. 부증성으로 인해서 가장 대표적인 게 토지 이용을 집약한다라는 거죠. 그죠? 부동성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때 임장 활동이 있죠. 우리가 집 보러 다니고 땅 보러 다니고 그런 게 임장 활동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부동산 활동에서 감가상각 필요성의 근거가 되는 게 틀렸죠. 영속성이라고 그래서 얘는 줄어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감가상각이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가 없죠. 그래서 리을만 잘못된 것이니까 그래서
답은 이제 3번에 예, 기역, 니은, 디귿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5번에 보게 되면 5번도 기역, 니은, 디귿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5번 지문에서는 기역하고 니은하고 디귿을 쓰면 이건 리을로 이렇게 바꿔서 예, 해야지 이제 다 3번. 안 그러면 이제 복수로 되겠죠. 예, 그래서 그 정도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그리고 혹시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에 이제 시험을 보신 분이 있을 수 있죠. 여기서 자기가 갖고 있는 시험지를 봤는데 배열이 틀릴 수 있네 이럴 수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A형이 있고 B형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회차에 대한 거는 B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쭉 A형을 기준 정리를 했다. 그럼 갖고 있는 게 B형이면 이 배열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이건 그런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마케팅에서 4P, 마케팅 믹스 있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요 4P 믹스에 대한 거는 제목도 알아두시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제품이라고 들어간다고 그랬죠. 프로덕트. 그죠? 그 다음에 가격 전략 들어가죠. 프라이스. 그죠? 예, 그 다음에 유통 경로라고 그래서요. 플레이스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판매 촉진 그래가지고 예, 프로모션이라고 들어가죠. 예, 그랬을 때 이제 저희가 강의해 드릴 때 제가 유판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시게 되면 예, 제품, 그죠? 가격, 유통 경로, 그 다음에 판매 촉진.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답을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역이 해당이 되겠고요. 니은이 해당이 될 것이고요. 리을이 해당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비읍이 해당이 되니까 답은 3번이 되겠죠. 예. 그래서 요거는 요 제목 정도 알고 있느냐를 우리가 이제 물어본 개념이니까 여기서 중기업자를 활용하는 거는 유통 경로 전략에 해당이 되더라. 예, 이런 거 정리해 드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요. 정부가 이제 시장에 개입해서 규제를 하게 되겠죠. 예, 규제 중에 보게 되면 금융 규제에 해당이 되는 게 뭐냐.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정부의 정책을 보시게 되면 금융을 지원해 주는 정책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금융을 규제하는 게 있죠. 예, 이게 금융을 지원해 주는 거는요, 물론 이자율을 좀 낮춰주는 것도 있죠. 예,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은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상의 규제를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담보 인정 비율이 있죠. LTV라든가 그 다음에 총부채 상환 비율이 있죠. DTI. 예, 이런 비율을 가지고 우리가 조정 규제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비율을 갖다가 낮춰주게 되면 그만큼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규모가 줄어들겠죠. 예, 그래서 금융규제에 해당이 되는 것은 1번이 해당이 되겠죠. 예. 예, 거기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요. 개발권 양도제라는 거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대신에 양도소득세라든가 토지거래 허가제라든가 개발 제한 구역 있죠. 이거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부수적으로 예, 같이 정리를 해 두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예. 그다음에 이제 6번 문제를 보시면요. 부동산 개발 사업의 타당성 분석과 관련해서 다음의 설명에 해당하는 가로 안에 알맞은 용어가 뭐냐를 물어봤을 때, 자, 기역을 보시면 특정 부동산이 가진 경쟁력을 중심으로 해당 부동산이 분양될 수 있는 가능성을 조사하는 것 있죠. 이게 시장성 분석이에요. 자, 학계론 이것만 알면 된다. 그죠? 거기서 이거를 설명해 드렸죠. 개발 사업의 타당성 분석에서 시장성 분석이라는 거는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매매라는 것은 이제 분양이라고 이렇게 해준 거죠. 예. 이 가능성을 조사하는 걸 우리가 시장성 분석. 그러니까 이게 잘 쓰는 표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니은에 보시는 거는요. 이 타당성 분석에 활용한 투입 요소의 변화가 그 결과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는 기법이 있죠. 이게 민감도 또는 감흥도 분석이죠. 예, 이거는 우리가 또 투자론 할 때 또 한번 말씀을 드린 거죠. 예. 그래서 이게 투자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임대료도 있고 경비도 있고 그다음에 세금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변수들이 있을 때 얘들이 변하면 투자 수익에 영향을 주겠죠.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지를 측정하는 것을 우리가 민감도 또는 감흥도 분석이라고 그러죠.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기억이 시장성 분석이면요. 답은 3, 4, 5 중에 하나예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민감도 분석이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스와트 분석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예. 이게 이제 이 시험에서 처음 용어가 한번 등장한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는 강점과 약점하고요. 예.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기회하고 또는 그다음에 리스크에 대한 위험에 대한 부분이 있죠. 예. 이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들어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시험에는 한 번 나온 거예요. 처음. 예, 그래서 얘를 답으로 유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주시면 거예요. 이 회차에서 한번 용어로 인용을 했다. 뭐 이런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7번에 보시면 토지 관련 용어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릴 때 총론에서는 세 가지예요. 개념, 용어, 그 다음에 특성. 예, 요 세 가지는 기본적인 베이스니까, 예, 그 정도는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야 된다. 그래서 예, 이것만 알면 된다 해도 당연히 그 세 개 파트를 그래서 넣어드린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7번에 토지 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거를 물어봤을 때요. 자, 1번에 획지가 돼 있죠.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이 그럼 뭐가 된다 그랬어요? 예, 필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 2번에 보시면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내에서 이렇게 했죠. 예, 내에서 그러면 걔는 이행지죠. 예, 그래서 전통적으로 쓰는 애들이라고요. 그죠? 그 다음에 낮이 나오죠. 예, 거기 보면 토지에 정착물이 없고 공법상 및 사법상의 제한이 없다 틀린 거예요. 그죠? 낮이는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거지 공법상의 제한은 있는 토지예요. 그 다음에 부지 나와 있죠. 예, 자연적인 상태의 그들의 토지는 우리가 소지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답이 5번의 포락지죠. 예, 그래서 원래 지적공부에 등록된 논이나 밭 같은 이런 토지가 물에 침식이 돼서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그죠? 그래서 얘네가 요즘 떠오르는 표현이죠. 포락지, 빈지 이런 애들이. 예, 그래서 우리가 그 강의할 때도 그렇게 해서 말씀을 해드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보시게 되면은요. 자, A적 아파트 시장에서 수요 함수는 일정한데 공급 함수는 다음과 같이 변화했다 이런 얘기죠. 이 경우에 균형 가격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변화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거기 먼저 공급 함수에 대한 것이 수요 함수는 예, 150-2p로 예, 동일하죠. 이렇게. 예. 그래서 이게 이제 8번 문제죠. 예, 이렇게 해서 유형이 계산의 유형이 나왔을 때는 뭐 틀렸다? 아, 그게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니란 얘기죠. 예. 그래서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출제자들은 계산 문제를 가지고 난이도를 조율할 수 있죠. 예. 그래서 계산 문제까지 다 풀면 좋은데 이거를 빼더라도 우리는 이론에서 점수를 충분히 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공급 함수가 예, 30 플러스 P였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균형 가격을 계산하면 요거 계산하는 요령을 알려드렸을 때 부호가 이제 이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수는 상수끼리 묶으면 되니까 130이 넘어가면 플러스 30이니까 마이너스로 바뀌죠. 마이너스 2P는 넘어가면 플러스로 바뀌니까 2P 플러스 P니까 3P가 빼면은 120이잖아요. 그러면 P가 얼마 나오냐면 40이 나오겠죠. 양쪽을 3으로 나누니까. 자, 그런데 얘는 그대로 150 마이너스 2P인데요. 공급 함수가 거기 보시면은 이 30 플러스 2P로 바뀐 거죠. 예, 그러면 얘도 똑같은 논리로 하게 되면 150에서 30을 빼면 120이고요. 2P에다가 2P를 더하면 4P죠. 그러면은 4를 양쪽을 4로 나누게 되면 P는 30이 되겠죠. 그러면은 원래 가격이 균형 가격이 30에서 예, 40에서 30으로 줄어들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균형 가격은 10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10이 감소가 되는 거는 1번하고 2번밖에 없겠죠. 예. 그랬었을 때 여기서 우리가 기울기에 대한 거를 얘기할 때는요. 기울기는 여기 있는 이 수량에 대한 거를 가격으로 나누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할 때 보게 되면 여기가 P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이 우리가 이제 거기 이렇게 돼 있겠죠.
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이거를 얘로 나눠야 되니까 얘가 1이니까 얘도 1QS가 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그런데 두 번째 보시게 되면 공급 함수의 조건이 이게 30 플러스 2P로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도 얼마로 나눠야 되냐면 2로 나눠야 된다는 거. 2P로. 예. 그러니까는 2분의 1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1에서 2분의 1로 예, 감소가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8번에는 답이 1번 이렇게 되겠죠. 이게 아마 여기까지는 도출하시더라도 또 기울기에 대한 것이 이 여기 있는 이 수량에 대한 이 Q 개수를 P 개수로 나눠서 대입하는 것까지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접근하기가 좀 어려웠겠죠. 예. 그래서 그런 유형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게 뭐 선택이 잘못됐다고 그래가지고 전혀 뭐 이상할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시면은 유량 경제 변수가 모두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우리가 유량을 물어볼 때 기본적으로 이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해드렸는데 예, 이게 뭐냐면 지대, 임대료, 그 다음에 소득, 그 다음에 소비 이렇게 들어간 애들은 다 유량 변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저량에 대한 거는요. 우리가 예,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구, 그 다음에 재고, 그 다음에 자산, 그 다음에 본가라고 그래서요. 자본하고 그 다음에 가치 또는 지가 이렇게 했을 때 얘네가 다 저량 변수에 해당이 된다라고 예, 우리가 이제 학교는 이것만 알면 된다. 거기서 이제 이런 요령을 알려드린 거죠. 그래서 유량 경제 변수를 얘기했을 때요. 일단 자가 들어간 애들은 안 돼요. 그죠? 예. 자산, 그 다음에 자본 이런 애들은 해당이 안 되죠. 근데 소 들어간 애들이 있잖아요. 노동자 소득, 가계 소비 있죠. 예, 얘네들은 다 유량 변수에 해당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신규 주택 공급량이 있죠. 여기까지. 그래서 요 세 개까지만 유량 변수에 해당이 되더라. 그래서 답은 3번이겠죠. 예, 오래간만에 예, 유량하고 저량 경제 변수를 구별하는 거를 이제 인용을 한 거죠. 그래서 요거는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으니까 예, 구별 정도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0번 문제를 보시면 예, 오피스텔의 이 분양 수요 함수가 600 마이너스 2분의 3P로 주어졌다라고 해놨어요. 그죠? 예, 이렇게 우리가 주어져 있을 때 이 경우에 사업 시행자가 분양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한 오피스텔의 분양 가격은 이렇게 물어본 케이스죠. 예. 이게 해설에는 이제 이거 여기다가 이 지문에 대한 거를 대입을 해가지고 P에다가 대입을 해서 이제 도출하라고 되어 있는 건데 실상은 이게 조금 어려운 난이도예요. 이게 이제 거의 미시경제에서나 이 출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여러분 시험에 이게 들어왔다는 얘기는 예, 출제자의 입장에서는 그냥 의도를 가지고 난이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들어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원래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거기 나와 있는 이 오피스텔의 분양 가격에 대한 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얘가 이제 자변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넘어가면은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래서 2분의 3P가 600 마이너스 QD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예. 자, 그랬을 때 여기에다가 이제 양변에다가 같은 이제 2를 갖다가 우리가 곱해서 수치를 맞춰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 2를 곱하게 되면요. 2, 3은 6이니까 2로 나누게 되면은 얘가 3P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게 계산하게 되면 1200 마이너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2QD가 되겠죠. 이게. 2를 곱하게 되면, 양쪽에 2를 곱하게 되면 2, 3은 6이니까. 그죠? 예. 그래서 예, 2를 곱하면 1200, 2를 곱하면은 2QD가 되겠죠. 그러면은 P는 얼마가 나오냐면요. 양쪽을 3으로 이제 우리가 또 나눠야겠죠.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3분의 2 QD가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제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요. 여기서 얘가 Y축에, 얘가 X축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요것이 이제 그림상에서 보면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때, 그죠? 얘가 400이고요. 이 조건에 의해서 얘가 이제 600이 됐었을 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나눴을 때요. 요 중점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요 400의 절반이니까 200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요것도 이제 200에 대한 거. 예.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요. 그 분양 가격이 얼마가 돼야 되는 것은 평방미터당 200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도출하기가 어렵겠죠.
예,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시험에서 인용이 돼서 출제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인데, 예, 그래서 예, 크게 또 낙담하고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예,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데, 예, 도출에 대한 과정은 뭐 참고하셔도 돼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다시 또 반복해서 혹시 물어보더라도 예, 무시하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예, 이 시험에서 또 이 회차에서 나올 수 있었던 내용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에 보시게 되면요. 거미집 이론에 관한 내용이다라고 물어봤을 때, 그죠? 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절대값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의 절대값보다 크죠? 예,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었죠. 수렴형이 대기한 조건이 있죠. 예, 수요가 탄력적일 때, 그죠? 그러면 수렴형이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수렴형이겠죠. 그러면 1번 아니면 2번에서 답이잖아요. 그죠? 근데 기울기는 절대값으로 표시한다고 그랬죠. 근데 기울기는 탄력성과 반대죠. 그래서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보다 크면은 걔는 발산형이죠. 그죠? 그래서 수요가 탄력적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에서는 이게 커야지만 수렴형이 되겠죠. 그러면 발산형이 되게 한 조건은 공급이 탄력적이면 발산형이죠. 그러면 기울기는 반대죠.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보다 크면은 발산형. 그렇죠? 그래서 얘는 답을 2번으로 준 것이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번에 보시면 부동산 경기 순환하고 경기 변동에 대한 거. 얘네들은 난이도를 어렵게 주기가 좀 어렵죠. 예, 그래서 12번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 틀린 거를 고르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제 경기라는 것은요, 일반 경기처럼 상승과 하강이 반복되는 걸 얘기를 하죠. 그럴 때 2번에 보면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같이 일정한 주기와 동일한 진폭으로 규칙적으로 안정적으로 반복이 된다면 틀리죠. 기본적으로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진폭이 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2번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부동산 경기는 그래서 3번에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서 저점이 깊고 정점이 높다. 그게 진폭이 크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답으로 유도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번 같은 패턴이요. 최근에 많이 물어보는 거죠. 예,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때 직접 개입에 해당하는 것 있죠. 근데 직접 개입을 물어볼 때 저희가 뭘 얘기냐면 공을 예를 들어 댔어요. 공공토지 비축, 공영개발, 공공투자사업,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니은에 공영개발 사업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공공투자사업 들어가죠. 예, 그러니까 걔네는 일단 들어가야 돼요. 니은하고 그 다음에 예, 비읍에 대한 거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요 답이 2번밖에 없어요. 니은하고 비읍이 들어간 애들은. 그래서 거기 토지은행 제도가 기억이 바로 토지은행이 공공토지 비축제도니까. 그죠? 예,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물어보는 문제에서는 우리가 답을 맞추면 돼요. 그래서 조금 아까 그 계산적인 사고가 아이고 이런 것도 나와? 이거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 맞춰주면 되시는 거예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14번에 보시면 리카도의 차액지대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모두 고른 거를 물어봤어요. 그죠? 예. 예, 리카도 하게 되면요. 지대 발생 원인으로 토지의 비옥도, 그죠?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 그 다음에 수학체감 현상을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조방적 한계의 토지에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죠. 그렇죠? 기억 맞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그걸 우리가 한계지 또는 최열등지, 그죠? 그 다음에 걔를 무지대 토지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도 예, 맞는 표현이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소유자는 토지 소유라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최열등지에서도 지대를 요구한다는 건 틀린 거죠. 그건 마르크스의 절대지대 개념을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리을에 보면 지대는 잉여이기 때문에 토지 생산물의 가격이 높아지면 지대가 높아지고 생산물 가격이 낮아지면 지대도 낮아진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리카도는 생산물 가격이 상승해서 지대가 상승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는 학자죠. 그래서 맞는 거는 디귿을 뺀, 그렇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15번에 보시면 주택의 여가 과정과 주거 분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에게 요거는 여기는 정리를 해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우리가 상향 여과라는 게 있고요. 하향 여과가 있죠. 예, 그래서 상향 여과라는 건 하위 계층에 사용하던 주택이 상위 계층의 사용으로 전환이 되고요. 하향 여과는 상위 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하위 계층의 사용으로 전환이 되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결국은 하향 여과라는 과정을 통해서 저가 주택의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근데 1번 지문에 보면 주택의 하향 여과 과정이 원활하게 적동하면 저급 주택의 공급량이 감소한다 그랬으니까 걔가 틀린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왜냐하면 이 조건에서는 일정 수준 이하의 저가 주택은 신축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과를 통해서만 저가 주택의 공급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2번 지문에 저급 주택이 재개발돼서 고소득 가구의 주택으로 전환이 된 것을 그걸 우리가 상향 여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죠. 예, 그다음에 이제 16번에 보시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를 물어봤을 때 그래서 틀린 거는 일단 답은 1번이 되죠. 부동산 시장에서는 공매가 거의 발생하지 않죠. 공매가 허용이 안 되니까. 그래서 1번의 답이 잘못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시장이 강성 효율적 시장일 때는 초과인 얻는 것이 불가능하죠. 강성은 모든 정보가 다 반영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강의해 드릴 때 뭐라고 그랬냐면 요즘은 부동산 시장이라고 제목이 나올 때 부동산 시장의 특성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효율적 시장이나 이런 내용도 같이 들어온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요즘은 얘네들을 묶어서 정리하는 게 하나의 추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4번의 중강성 효율적 시장일 때. 그죠?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 경쟁이라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언제나 숙지가 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17번에 보시면 입지와 도시 공간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모두 고르란 얘기죠. 그랬을 때 기억해 보면 소비자들의 특정 상점의 구매를 우리가 설명할 때 실직거리, 시간거리, 매장 규모 같은 공간 요인뿐만이 아니라 효용이라는 비공간 요인도 고려한 것은 그거는 허프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의 컨버스라고 해서 틀린 거고요. 호이트는 저소득층의 주거지가 형성되는 요인으로 도심과 부도심 사이에 이 도로, 고지대의 구릉지, 그 다음에 주요 간선도로의 근접성을 제시했다고 했을 때 그것도 틀린 거죠. 호이트는요. 고소득층의 주거지를 중심으로 이론을 설명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디귿에 가면 넬슨은 특정 점포가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소에 입지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게 넬슨의 소매 점포의 입지론에 해당이 된다. 이미 한번 출제가 됐던 거죠. 작년도에, 그러니까 재작년에. 그 다음에 이제 알론소는 단일 도심 도시의 토지 영유태를 설명함에 있어서 입찰지대의 개념을 설명했다. 알론소의 입찰지대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디귿하고 리을이 맞는 내용이 되니까 답은 4번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18번에 보면요. 주택시장에서 시장 세분화에 대한 것을 물어봤죠. 용어상에서. 이것도 뭐 처음 나온 거죠. 근데 이것도 우리가 이제 시장 세분화 차별화를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가장 올바른 것은요. 일정한 기준의 2번 지문이죠. 주택 수요자를 보다 동질적인 소집단으로 구분하는 것도 있죠. 소득 수준별, 연령대별, 성별 이렇게 해서 묶어버리는 거. 그거를 우리가 시장 세분화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18번은 답이 2번. 그 다음에 이제 19번에 보면요. 경제에서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을 물어봤죠. 그러면 기억에 시장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이건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이죠. 그죠? 니은에 보게 되면 인구가 감소한다는 거는 수요가 감소하는 요건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자의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은 이건 수요가 증가하는 요건이 되겠죠. 리을에 부동산 가격 상승을 기대하게 되면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이 되게 더 오르기 전에 사야 되니까.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세율을 인상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수요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을 모두 고르라고 그랬으니까 니은이 해당이 될 거고 미음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되겠죠. 경제에서도 이런 정도의 난이도로 나오는 거는 풀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안 놓치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20번에 보시면요. 우리나라의 부동산 조세 정책에 관한 거. 이것도 이제 요즘에 이거 물어본 거예요. 부동산 관련 조세가 취득 관련, 보유 관련, 그 다음에 처분 단계에 있을 때 요즘 들어서 강조하는 게 보유세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국세가 종합부동산세 있죠. 종부세. 그 다음에 지방세가 재산세죠.
3년 동안 계속 여기를 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종부세 한번 물어보고 종부세 재산세 물어보고 그다음에 다시 여기 5번 지문에 재산세 나와 있죠.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지방세 맞죠. 근데 취득 단계에 부과하는 게 아니라 보유 단계에 부과하는 세죠. 그래서 5번이 잘못된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한 것까지는 답을 맞출 수 있는 그런 패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20번까지 문제를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21번부터 40번까지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